제 삶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힘든 때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저는 생각이 많고 자기 검열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고 우울감도 컸어요. 나는 왜 이리 부정적이고 우울할까를 10대 때 정말 매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우울을 대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울감은 없앨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부정하고 억누를 수는 있지만 이건 나중에 더 크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기를 기다려봅시다. 엄청 고통스럽죠? 저도 알아요. 다 해봤거든요.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올 때는 주의를 돌리고 싶어요. 휴대폰에 빠져있기도 하고 사람과의 약속을 계속 잡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다시 우울이 찾아와요. 그제서야 우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조금 아파도 견뎌봅시다. 힘을 빼고요. 또 와야 할 친구가 왔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만큼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시간은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가요. 모두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을 정도로 저는 평생을 통틀어서 운동과는 연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운동은 필요하니까 필라테스, 요가, 수영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의지가 너무 약해서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봤어요. 근력이 너무 빠지고 체지방은 너무 늘어서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PT를 등록하고 웨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웨이트는 정말 고통스럽고 진짜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운동하고 나면 쏟아지는 근육통에 2, 3일은 걷기도 앉기도 힘들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이미 잡아둔 예약을 취소할 수가 없고 PT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헬스장을 계속 갔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죠. 근데 운동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생각은 언제나 항시적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라 피곤할 때가 많거든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렇고요. 머리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지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을 하는 동안은 꼭 오류난 컴퓨터를 강제 종료한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답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우울해지면 몸을 움직였어요.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강도의 운동으로 몸이 부서지고 회복되니까 몸이 점점 단단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육통이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등 운동하면 다음날 숨만 쉬어도 아프고 엉덩이 운동하면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변기에도 못 앉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몸이 조금씩 나아요. 그리고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같은 운동을 하면 이전보다 더 강하고 오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도 움직이는 대로 바뀌는구나.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시기를 보내면 더 강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근육통이 느껴지지 않으면 좀 서운할 정도예요. 힘들게 운동을 했는데 제대로 운동하지 않아서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통을 조금은 견디고 즐길 수 있게 되니까 마음도 많이 단단해졌어요.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언젠가 지나갈 것을 알고 있고요. 이 힘든 순간을 잘 보내면 다음에는 더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몸이 근육통으로 아프면 운동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쉬어야 근육이 자라거든요. 오히려 이때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몸을 더 혹사하면 그때는 정말로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시기가 오면요, 그 순간을 쉬어가야 할 타이밍으로 잡고 마음껏 쉬어요. 왜 힘들지? 왜 괴롭지?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시련을 마주하고 나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어요. 생각도 많고 우울감에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고강도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은 호르몬 영향도 있잖아요. 생리주기 따라서 우울감이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예민하고 우울감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더 신경 써서 스스로를 돌봐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먹고 나면 꼭 햇빛을 보고 짧게 산책을 해요. 수면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늦게 잠들지 않도록 사이클을 조절하고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기에는 굳이 만나지 않아요. 되게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고, 기본만 지켜도 우울감이 많이 가벼워진답니다. 제 삶에서도 우울과 불안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힘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유독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힌 적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힘들었기 때문에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고, 경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울감을 너무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조금은 나에게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우울을 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우울이 찾아오면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기,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기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운동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또 찾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